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사람들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당당하려고 애를 써도 그런 게 내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흔히 자존감이 낮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가면 작아지고 그런 작아지는 내 모습이 싫어서 나름대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또 좋아지지는 않고,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존감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존감 이면에 있는 핵심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존감 자체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너무 부족한 인간이야, 너무 무가치해, 쓸모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낮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누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까요?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나 진짜 자존감 장난 아닐 텐데, 좀만 더 예뻐지면,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껍데기를 더 채우면 자존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자신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검열하고 비판하고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보이기보다는 마음이 항상 조급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외부적인 조건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면 자존감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누군가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생겨야지, 이 정도는 입어야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 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30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난 항상 100점을 맞기 힘들어도 30점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30점 정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99점을 맞아도 불행합니다. 내 기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이미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만큼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 낮춰라, 그 기준이 문제다 라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를 잘 보면요, 사실 진짜 나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 기준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학습하고, 학교로부터 학습하고, 친구로부터 학습하고, 세상으로부터 학습하고, 내가 아닌 외부의 것으로부터 학습해서 만들어진 인생의 기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마치 프린터기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를 배워서 자기 행동을 만듭니다. 결국 아이는 어른이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주변의 어른을 통해서 배워가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거를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면 커서도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깔끔하게 입고 또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높은 외모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에 대한 걸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옷도 대충 입는 편이고요, 또 개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훈남, 훈녀의 그런 기준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핑크 머리를 염색을 하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보편적으로 적다라고도 할 수 있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런 기준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온 기준이고, 게다가 내가 세운 기준도 아닌데 한국인이라면 이 기준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단순히 문제를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원인이 뭔지를 알아봤으면 해결책이 뭔지도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법륜스님의 조언입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법륜스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 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발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속뜻은 넌 특별하지 않지만 넌 소중한 존재다. 넌 소중할 뿐이지 특별하지 않다. 이 말을 자세히 이해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소중합니다.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멋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뛰어나다, 너보다 우월하다 라는 걸 배경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모양이 다를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존재는 아니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정리해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개성과 각자만의 아름다움을 가진 각각의 소중한 존재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놔서 법륜스님 하신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 자신을 잡초처럼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잡초는 뭐죠? 사실 어디 가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존재는 아니죠. 잡초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높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만 가면 되거든요. 남들처럼 잡초로 태어나서 해바라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고요. 잡초처럼 태어나서 자동차가 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 길이 걸어갈 뿐이죠.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낮다면 나 자신을 잡초처럼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다 다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이 100점이면 항상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30점이면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외부적인 조건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그것들을 채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원하는 행복이라면 그 도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목적에 맞춰서 난 잡초다라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시고 그 적정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감정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이 좋아지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고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움이 묻어나고 남들 앞에 서더라도 내 자신이 작아진 느낌보다는 나 자신이 작아진 느낌을 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고민이신 분이라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 자존감의 뿌리가 뭔지, 이 자존감의 뿌리인 나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 영상을 계기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진짜 나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